하고 있습니다. 오마이TV 정치라이브 오늘 목요일 시간이고요. 4월 10일입니다. 윤재관 조국혁신당 대변인 그리고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마찬가지로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예, 두 분도 뭐 이게 윤석열 파면이 지난주 금요일이었고 금요일 이후에 지금 두 분을 처음 모시는데 두 분 다 지금 거의 한 6, 7일 동안 사실 파면된 국가에 대통령이 파면된 국가에 살고 있는 느낌은 그닥 아니죠? 아니죠. 예. 네. 아직까지 관저에서 뭉개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직위원 판사식으로 하면 예. 150시간이 넘었잖아요. 그러네요. 150 150시간이 넘네요. 예, 이제부터는 우리 날짜로만 계산하지 말고 시간으로도 계산해야 됩니다. 예, 네. 150시간이 넘었는데도 아직까지 한남동 관저에 박혀 있고 보도를 보니까 내일 뭐 오후 5시쯤에 뭐 이사한다고는 하는데 나온다고는 하는데 참 그것도 언론 보도를 보면 항상 이르면이란 단어가 붙여 있어요. 그게 무슨 이르면입니까? 4월 4일 오전 11시에 민간인이 됐는데 어떻게 이르면이라는 표현을 언론이 쓸 수 있는지 모르겠고 김민하 평론가께서도 여전히 표정이 어두우시네요. 그 이르면이라는 게 예. 그 시간 그 날짜가 이제 이르다라는 게 아니고 예. 그러니까 언론도 자신이 없다는 표현이죠. 내일 나가는 게 맞냐? 네. 자신은 없어. 네. 이게 이르면입니다. 아, 그래서 그런가요? 빠르면 네. 내일 오후 5시에 나가는 거야라고 한자락 깔아놓은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거보다 늦게 나가도 내가 뭐 크게 손해, 틀린 건 네. 아니다. 예. 그러니까 빠르면 면피용. 내일 오후 5시야. 네. 근데 거의 맞겠지. 하지만 늦을 수도 있겠지. 예. 뭐 이런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더 열받는 거죠. 이건 더 열받는 것이고 그렇죠. 두 배로 열받는 것이고 그리고 그냥 조용히 이제 그나마 조용히 거기에 앉아 있다. 네. 조용히 뭐 조용히 있는 것이다라고 하면은 네. 화가 예를 들면은 뭐 100만큼 날게 네. 99만큼만 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1 정도는 빼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근데 조용히 있지를 않잖아요. 이 윤석열이라는 분이 네. 조용히 있지를 않고 누구를 만났다. 또 누구를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다. 네. 뭐를 먹었다. 누구를 불렀다. 막 네. 그죠. 네. 그리고 또 얘기를 한 내용이 지금 밖에 나와 가지고 보도가 되고 하는데 에휴. 비상식적인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100만큼 화가 나야 될 게 200만큼 화가 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예. 더 말하기도 어려운 그런 뭐 기분입니다. 예. 대선 기간 지나면서 두 분의 화가 300만큼 화가 안 났으면 좋겠는데 예. 더욱더 오늘 예. 믿기지 않는 소리를 또 했죠.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찾아갔을 때 무슨 얘기를 했냐 그랬더니 충성심을 거론했잖아요. 아, 예. 사람한테 충성을 안 한다. 그거 하나로 정치적인 기반을 가지고 대통령까지 됐던 사람이 야 다른 거 다 보지 말고 너한테 충성할 사람만 잘 봐. 이 얘기 한 거잖아요. 네. 아 정말 사람일까 싶을 정도로 사실은 욕이 나오는데 저희가 욕을 못 해요. 예 네. 욕을 좀 참으려고 합니다만은 네, 네. 그런 얘기를 서슴없이 밖에 나와서 얘기를 하잖아요. 예. 충성심. 네. 그게 뭐겠습니까? 저는 요새 들어와서 계속 누구를 만났다 관저 정치를 계속 하고 있는 건데 관저가 아니죠. 무단 점유를 하고 있는 예. 무단 점유를 통한 이제 정치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것을 계속 보면 한마디로 정리하면 나 정치 계속 할래. 네. 정치 개입을 하겠다라고 하는 선언을 계속하고 있다 그렇게 저는 규정합니다. 아, 저는 그 만나서 아무튼 뭐 다들 뭐 자기 장사 해야 되니까 윤석열 만나고 와가지고 무슨 얘기 했는지 페북에다가 막 죄송한데 찌끄려대고 언론에서도 보도하고 하는 거 챙겨는 봐야 되는데 정말 이제 가관이어가지고 옮기기도 싫은데 주제가 주제이니만큼 오늘도 옮길 게 좀 덜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분노가 300, 400이 될 수도 있다. 아니 국힘은 집단 난각병에 걸린 아이. 환자들의 집합소인 것 같아요. 예, 아유, 예. 내란스타 K도 아니고, 예, 진짜. 좀비 영화를 보는 것 같아요. 아, 진짜 진심으로. 좀 끝났다 싶으면 또 다시 예, 살아나가지고 또 뛰어다니고 좀비 영화를 보는 듯한 느낌인데 예, 글쎄 뭐 누가 이기는지는 뭐 완벽하게 우리가 이기는 결론에 가야 될 것이고 네, 네. 분명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만은 네, 늘 얘기했듯이 이 악한 자들은 너무나 부지런하니까요. 예, 우리가 미리미리 선수를 쳐서 예. 그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미리 싹을 잘라놓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예. 생각됩니다. 정치적으로도 아무튼 뭐
쇠빙선이 또 필요한 시점일 수도 있겠습니다. 아 그럼요. 예 예. 오늘 뭐 뒤에 얘기하겠습니다. 경호처 관련해서도 예. 여러 가지 세빙선 역할을 저희들이 좀 계속 하고 있죠. 예. 관련 이야기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일단 오늘 오후 2시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사건 요거는 이제 기각 결정이 됐습니다. 만장일치였고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대표적인 탄핵 사유는 내란 혐의에 가담했다라는 것입니다. 12월 3일에 내란이 있고 나서 그 이후에 안가 회동이 있었죠. 박성재, 이상민 그리고 요즘에 뭐 아무튼 유명한 대명사죠. 이완규 그리고 김주현 이렇게 이제 4명이 안가 회동에 자리를 했는데 그랬기 때문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는 무거운 혐의를 적용해서 앞으로도 수사의 가능성은 열려 있을 것이고 헌재 판결은 그저 징계권을 다투는 그런 판단이었습니다. 근데 기각 결정이 났고 뭐라고 얘기했느냐? 제가 탄핵 소추를 당할 만한 잘못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휴대전화도 바꿨는데요? 오 그럴까요? 그래요. 아무튼 뭐 이거 박성재 장관의 이 소감에 대한 논평을 좀 듣겠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요? 뭐 지금 말씀하셨듯이 황당하고요. 일단 헌법재판소가 이제 기각을 한 거에 대해서는 뭐 존중을 하는데 충분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도 이제 뭐 나름대로의 고심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증거도 없고 뭐 그런 거죠, 뭐.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거는 예, 특검을 통해서 수사를 해야 된다 이 사안을. 그렇습니다.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네, 이 4명 법꾸라지 4명은 그날 왜 그 삼청동 안전가옥에 왜 갔습니까? 예, 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네. 물론 비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갈 이유가 대단히 많죠. 네, 예. 근데 이제 아무튼 상식적으로는 갈 이유가 없어요. 갈 이유가 없으니까는 물어봤지 않습니까? 왜 갔니? 예. 물어봤더니 뭐라고 답합니까? 연말이라 밥 먹으러 갔다잖아요. 그렇죠. 거기가 식당입니까? 안가가 무슨 펜션이냐고. 예. 거기 식당이 아니잖아요. 네, 거기 식당 뭐 거기가 뭐 물론 바로 개조하려고 했다라는 증언은 있습니다. 예, 윤건영 의원이 바로 개조하려고 했고 뭐 그 다음에 개조가 됐는지는 모르겠다라고 네, 있지만 거기가 하여튼 식당이나 술집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서 늘 먹던 걸로 이렇게 주문하는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 거기를 뭐 아무나 들어가서 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거니와 예. 거기를 들어가서 이용을 하려면 당연히 거기 주인이 뭐 문을 열어줘야 되는 아유, 곧 아닙니까? 당연하죠. 예? 문을 열어줘야 되는 구조인데 네. 대통령 경호처가 관할하는 안갑니다. 예, 그렇죠. 안전가옥입니다. 그리고 경호처가 관할한다는 거는 경호처장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알아서 어이 쓰십시오 여기서 드십시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위에 있는 사람이 열어줘라 해서 지시를 해야 여기가 사용 가능한 것이고 거기를 열어줘라 하는 사람의 예. 의도가 작용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12월 4일이라는 날은 어떤 날입니까? 윤석열이라는 자가 일생일대 도박을 한 다음 날이에요. 그렇죠. 자기 인생을 걸고 예. 예? 이게 잘못되면 사형 또는 예. 무기징역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를 12월 3일 날 하고 12월 4일 날 새벽에 새벽 4시까지 이걸 뭐 어떻게 한 해 만에 뭐 2차 계엄을 선포 한 해 만에 무슨 뭐 막 이 우왕좌왕하다가 에이 안 되겠다 이러고 일단 후퇴한 예. 바로 그날입니다. 그렇죠. 12월 4일 날 저는 그래서 12월 4일 오후 정도가 되면은 국민의힘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대화를 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네, 저는 오후까지 저는 이 네. 윤석열이 그렇게 하고 나서 잠을 잤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 4일 날 아주 부지런했습니다 윤석열이. 네, 이 보도 나온 걸 보니까는 점심을 먹었습니다. 네, 예, 자지 않고. 네, 그러니까 새벽 4시까지 하고 나서는 11시 반쯤에 예, 김용현이라는 사람을 그러니까 지금 바로 그 새벽까지 같이 막 어떡하냐 뭐 아웅다웅하다가 예? 네. 상원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전화하고 뭐 이런 사람 아닙니까? 예? 점심에 11시 반에 국수나 한 그릇 하자 예. 불렀습니다. 예. 그 국수를 한 그릇 하고 웬일인지 김용현이라는 사람이 좀 늦게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바로 뭘 하느냐? 핸드폰하고 이 노트북을 때려 부수기 시작합니다. 네, 예. 그러면 점심 먹으면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우리가 충분히 추정 가능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런 점심을 먹고 그리고 오후에는 국민의힘 사람들이 와서 한동훈 등이 와가지고 나한테 왜 그랬어요? 그 얘기하고 네.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이런 거 하고 그런 얘기하고 뭐 이게 어쨌느니 뭐 이런 얘기를 잔뜩 하고 예. 그리고 그 밤에 이제 안가. 법꾸라지 4인방이 소집이 된 거예요. 예. 그러면 거기서도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충분히 우리가 추정 가능하고 예. 이 4명은 또 거기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를 우리에게 안 알려주려고 휴대폰도 바꾸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은
이러한 일들을 했다라면 과연 이런 것들이 내란과 관계가 없겠습니까? 내란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 증거인멸을 지금 시도한 것 같고 네. 그다음에 내란을 일으킨 사람에 대한 법적 조력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에 대한 그 말도 안 되는 여러 가지 주장들에 대한 어떤 그 기초적인 어떤 뭐 이런 골격을 짜주고 예. 이런 일들을 했을 것 같잖아요. 네, 네. 수사를 통해서 이거를 밝혀내야 사실은 이게 뭐 이전에는 물론 탄핵이나 이런 걸 우리가 뭐 추진할 수 있습니다만은 네.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야 단죄가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이 내란 특검을 통해서 이런 네. 부분들을 다 밝혀내야 이게 뿌리가 뽑히는 것이다. 예. 아직도 안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뭐 민정수석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 언론에 많이 노출은 안 되고 있는데 최근 들어가지고 문제가 가장 많이 됐던 사람은 이제 이완규 법제처장이고 그리고 법무부 장관 오늘 살아서 어쨌든 돌아왔고 김주현이 이거에 대한 설계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또 거론이 많이 되고 있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사실 핸드폰을 뭐 바꾸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왜? 그때 비화폰을 썼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냈다. 수상하다. 이거는 뭐 어쨌든 기정사실로 할 수 있는 것이고 아까 특검 얘기해 주시긴 했는데 앞으로 이제 내란 수사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세요, 우리 대변인님께서는? 일단 뭐 제 자랑을 한번 해도 될까요? 아 해주세요. 마구마구 해주십시오. 한 달 조금 더 되기 전에 제가 이 방송에서 예. 방송에서 김주현 언급하셨죠. 맞아요. 가지고 주목해야 된다. 네네네. 모든 것의 그 플레이의 핵심이 김주현이 계속 지금 움직이고 있다. 이 얘기를 드렸는데 실제로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특검에 대해서는 뭐 아무리 잘 버텨봤자 한 50 며칠 있으면 특검은 무조건 가겠죠. 그럼요. 네. 예, 갈 것이고 그들이 지금까지 뭐 계속 잘 버티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 결국은 세상에 드러나지 않는 진실은 없기 때문에 예. 반드시 드러날 것이다 생각하고요. 예. 오늘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했죠. 제가 탄핵 소추를 당할 만큼 잘못을 하지 않았다. 이 얘기했는데 제가 12월 6일인가요? 7일인가 대정부 질문 때 네네. 박성재가 했던 말을 정확히 기억합니다. 내 코가 석자입니다. 라고 수사를 받을 것을 예비해서 자기가 너무 좀 궁지에 몰려있다는 사실을 대정부 질문하는 과정에 답변 과정에서 얘기하는 사람이었어요. 네. 근데 오늘 이 발언으로 바뀌었잖아요. 뉘앙스가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예. 역시 검찰은 무슨 잘못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 그 신화가 계속되고 있다라고 얘기한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역시 검찰 출신들은 검찰이 계속 이제 내란 행위마저도 수사를 방해하면서 수사를 뭉개면서 제대로 처벌받지 않는 사람들을 만들어내고 네. 그 결과가 사실은 이제 탄핵돼야 될 박성재가 다시 살아 돌아왔을 텐데 네. 온 건데 예. 그마저도 40 며칠 50 며칠 후면 이제 끝일 것이다. 예. 저는 단언하고요. 예. 역시 특검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렇죠. 왜냐하면 박성재가 또 이제 수사를 완전히 뭉개기 위해서 검찰 인사를 할 개연성이 매우 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러고 나면 방법은 특검밖에 없는 것이고 특검에 시청자 여러분께서 너무 잘 아시겠지만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안 하거나 권력에 연관돼 있는 수사에 관련돼서는 특검이 공개적으로 그리고 객관적으로 하는 것은 특검의 도입 목적이 제1 목적이고 네. 그동안의 12번의 특검에서 항상 그래왔다. 그러니 특검에 대해서 거부를 계속하는 건 글쎄 뭐 계속 거부하되 우리는 40 며칠 후에 너를 분명하게 단죄할 것이다.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특검은 이제 시간 문제예요. 시간 문제인데 그 전에 이 내란 가담자들이 어떻게 이 내란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증거인멸을 시도하거나 자신의 증거뿐만 아니라 이 내란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어떤 행위를 할 것인지가 이제 우리가 주시해야 될 포인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런 얘기했다고 하네요. 박성재 장관 탄핵은 더불어민주당의 아버지를 노려봤다는 괘씸죄를 물은 사건으로 이재명 표 절대 독재를 상징하는 악성 탄핵이었다. 이제 이런 발언은 사실 충분히 예상 가능한 범주 안에 있는 그런 반응이어서 따로 이것을 저희가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근데 이제 그 민주당 지지자분들뿐만 아니라 이제 헌법 수호를 위해서 거리에도 나오셨고 목소리를 높여주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답답하다. 한덕수 탄핵하고 심우정도 탄핵하고 뭐 이제 최상목도 탄핵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단계적 탄핵, 뭐 올 탄핵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 상황에서는 또 다시 탄핵 카드가 필요하다라고 목소리를 내는 분들도 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제 선거 기간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이제 국민의힘 프레임이라고 하면
또 탄핵한다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중도무당층을 공략하려고 하는 일종의 움직임이 또 있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게 걱정돼서 민주당이 좀 우려하는 거 아닐까 이제 이런 목소리도 있는 것 같고요. 어떻게 이 상황 바라보세요? 뭐 중도 무당층을 어떻게 설득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이제 프레임으로 설득을 할 거냐. 지금 탄핵을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이 탄핵과 관련된 얘기를 이용하려고 하는 흐름들이 있는 거예요. 국민의힘 쪽에? 그렇죠. 어떻게 이용을 하느냐? 네. 이런 식입니다. 네. 그러니까 좀 이따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얘기를 예. 많이 하겠지만 네네네. 이런 식이에요.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금 일도 잘하고 있고 예. 예? 트럼프하고 통화도 하고 예? 경제도 살리고 그리고 거기다가 선거 관리도 잘하려고 하는데 예? 이것을 마음에 안 든다고 네. 지금 심판을 선수가 나와가지고 예. 막 흔들고 심판을 날려버리고 그래서 경제도 안 좋아지고 예? 한미 관계도 흔들리고 네. 이렇게 만드는 사람들이다. 네, 네, 이렇게 네. 만드는 사람들이어서 그래가지고 뭐 여차저차 해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해가지고 뭐 이렇게 몰고 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러한 얘기에 대해서 대응을 그냥 못 하고 있으면은 네. 가만히 있으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함정에 빠지게 되겠죠. 예.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명확히 해줘야 되는 겁니다. 여론전을 그래서 명확히 해줘야 돼요. 네. 이유가 있다 분명히 탄핵을 예를 들면은 탄핵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명확히 있다. 왜 이완규라는 사람을 헌법재판소로 보내는 그러한 행위가 예. 위헌적인 행위다. 누가 위헌적인 행위를 하라고 했는가? 그것을 충분히 말씀을 드려야 돼요. 이 국민들에게. 네. 누가 시켰습니까? 이완규를 예? 이 권한대행이라는 사람이 행사할 수 없는 권한이라고 헌법학자들이 다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이완규라는 사람은 대통령 목 지명에 이 헌법재판관들 후임으로 지금 지명을 한 것이기 때문에 권한대행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수가 없다. 네. 헌법학자들이 100명이 모인 모임에서 성명을 내고 막 이래요. 그 위헌적인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네. 누가 위헌적인 행동을 하라고 뒤에서 칼 들고 너는 누가 꼭 누칼협. 누가 협박했습니까? 근데 그런 것도 같아요. 또 생각을 해보면 누가 칼 들고 협박한 것 같기도 하다. 좀 예. 그런 의심도 드는데 예. 아무튼간에 그러한 행위를 했으면은 권한대행이 그러한 행위를 하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무슨 말리든가 무슨 뭐 어떤 제재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할 수 있는 수단이 탄핵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어떡합니까 그러면? 다른 수단이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된다. 지금 예. 그렇지 않아도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우리 헌법을 무시하고 헌정 질서를 유린하고 헌법을 완전히 이제 붕괴시키려고 예. 우리 공화국 질서를 붕괴시키려고 이게 무슨 비상계엄을 불법적으로 선포해가지고 내란 일으켜가지고 그거를 수습하고 있는데 그거를 수습하고 있는 과정에서 그거를 간신히 지금 윤석열을 파면시키는 것도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렇게 힘들게 파면을 시켰는데 그거의 연장선에서 아직도 헌법을 이렇게 유린하는 이러한 사람들의 만행을 그냥 두고 봐야 되겠습니까? 대선이 어쩌고 저쩌고 하기 전에 대선이 어쩌고 저쩌고 하기 전에 이걸 그냥 두고 보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입니까? 이것을 잘 설득해서 돌파하는 것이 지금은 필요한 것이다. 저 지금 설득 당했고요. 우리 윤재관 대변인께서도 동일한 생각이십니까? 네, 당연하죠. 우리가 지금 4개월 동안 경험한 게 무엇입니까? 몰아붙일 때 몰아붙이지 못하면 항상 반동이 나오고 우리가 또 어려움에 처하는 것이 계속 반복되어 왔지 않습니까? 여권과 반작용이었죠. 예, 네네네. 그렇죠. 지금 그자는 한덕수는 지금 협박하고 있잖아요. 자르려면 잘라봐. 예. 탄핵하려면 탄핵해봐. 나 대선 나간다. 나 대선 나간다. 하고 이제 트럼프까지 끌어들여 가지고 대선판을 흔들고 있잖아요. 자기의 체급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협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탄핵을 유도하면서 협박을 하고 있고 자기가 대선 주자급이라고 하는 체급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저기 출마 장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대행이라고 하는 그 선거를 중립적으로 잘 관리해야 될 사람이 자기 출마 장사를 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거 반동이거든요. 이 반동이 왜 나왔을까? 당연히 헌법재판관의 이 2명을 지명하는 그 위헌적인 지명이 있고 동시에 바로 탄핵에 대한 조치가 좀 들어갔어야 되는데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 시간을 이용해서 자기 책임 높이고 트럼프 끌어들이고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정말 해야 할 때 하지 못하면 꼭 반작용이 있다. 특히나 친일 쿠데타를 했던 세력들이기 때문에 아직도 압력하는 내란 잔당들이 워낙 많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틈을 보여주는 순간
우리는 항상 또 되치기를 당할 수 있다. 그러한 긴장감을 계속 가져야 된다. 예. 그런 의미에서라도 탄핵은 분명히 반드시 해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이 한덕수의 지금 말씀하신 뭐 출마 장사라고도 하셨지만은 예. 배짱 장사가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탄핵 하려면 해봐 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는 뭐 대선도 나갈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일단은 탄핵을 본인들 생각에 탄핵을 못하도록 하는 방어벽을 쌌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 생각에 예, 나는 경제도 하고 있어 트럼프랑 통화도 하고 있어 선거 관리도 하고 있어 대선 그러니까 인질이에요 이게. 네. 인질 세트. 네. 대선과 경제가 인질 세트고 그래서 탄핵을 못하게 하는 방벽을 딱 쌓아놓고 예. 그리고 뭘 하느냐 예. 권한대행이 행사하면 안 되는 권한에 행사를 막 합니다. 예. 그러니까 헌법재판관도 보내고 예. 이제 뭐 하겠습니까? 이게 김문수 이제 장관이 전 장관. 그만뒀어요. 네, 이제 네. 그만뒀고 박성재 장관이 돌아오긴 했습니다만 예. 탄핵을 한다고 할 때는 최상목 부총리가 탄핵 소추안 발의가 된 상태고 표결을 남겨두고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이걸 하고 이러면은 지금 국무회의를 열 수 있느냐 아니냐 간당간당합니다 사실은. 네. 15명이 예. 그 15명이 이제 성원이거든요. 예. 헌법에 15명에서 30명으로 국무회의 구성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예. 이게 간당간당한 거예요. 예. 그러면은 자, 이 국무위원이 간당간당하다. 채워 넣어야 되겠다. 예. 행안부 장관하고 국방부 장관 인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네. 후보자 지명할 수도 있어요. 아, 근데 이분들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어떤 분들입니까? 내란을 획책하고 내란을 일으킨 그 세력 한 몸이었던 세력입니다. 국방부 장관하고 행안부 장관 인사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 용납할 수 있는가? 그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예. 그리고 거기다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헌법재판관 인사에서 이미 카드를 보인 거잖아요. 예. 이완규 법제처장이라는 사람 네. 아까 말씀드린 심야식당 4인방 심야식당 4인방 중에 한 명이며 예. 윤석열의 아주 법률적 집사 역할을 해온 예. 그 사람을 헌법재판관으로 보냈다. 예. 누가 한덕수가라는 건 뭐예요? 누구랑 지금 한 편이고 누구랑 한 몸이다. 예. 내란 수계에 지금 예. 내란 수계나 다른 내란 수계인분하고 한 몸이다. 예. 이거를 지금 보여준 건데 국방부 장관, 행안부 장관 인사까지 만약에 한다고 막 했을 때는 예. 그 뭐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어디까지 우리가 용인하고 어디까지 두고 볼 것이냐. 네. 이 기로에 지금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미끼를 저는 이제 만약에 국회 쪽에서 특히 이제 법야권 쪽에서 탄핵 카드를 시기 조절을 전 지금 하고 있다라고 보는데 어쨌든 명분을 삼아서 대선 출마 장사질을 하려면 뭐가 하나 더 있긴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방금 이제 말씀해주신 그게 이제 뭐랄까 미끼가 될 수도 있다. 야권에게 던지는 미끼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좀 들었고. 예, 저는 또 이 얘기를 꼭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네네. 예, 민주당이 뭐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주저할 수도 있다고 봐요. 예예예. 근데 민심이 변한 것에 대해서 네. 아직 정확하게 인지를 못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탈옥 이전과 탈옥 이후는 완전히 민심이 달라졌고요. 네. 헌재 선고가 계속 지연되면서 더욱더 민심은 완전한 내란 청산, 내란 종식을 위해서 정치권이 해야 될 일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네. 하는 시대적 사명을 국민들께서 부여해 주시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고우면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민심이 음. 탈옥 이전에는 예. 뭐 나라도 생각해야 되고 뭐 안정적으로 운영도 해야 되고 예. 그런 느낌도 갖는 분들도 꽤 있었는데 네. 탈옥 이후로는 완전히 민심이 한쪽으로 딱 정확하게 이 표출을 하고 있어요. 예. 단호하고 과감하게 해라. 네. 그래야 지금 내란을 청산할 수 있고 내란을 청산해야 경제도 살 수 있고 민생도 살 수 있다. 그래야 대한민국 민주주의도 살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시고 네. 보십시오. 개헌론에 관련돼서 이렇게 민심이 뜨겁게 반응하고 폭발적으로 사실 비판을 많이 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렇죠. 개헌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들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내란 청산에 올인해야 될 때라고 분명하게 얘기해 주시고 계셔서 예. 그 내란 개헌에 관련된 논의마저도 하루 이틀 만에 완전히 종식이 돼 버렸잖아요. 그렇죠, 끝났잖아요. 그렇죠. 네, 네, 네. 그게 갖는 민심의 그 주파수가 무엇인지를 네. 민주당이 잘 캐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내란 진압, 내란 종식이 급선무고 우선 의제라는 것을 다수의 국민이 인지하고 계신다는 거고요. 한덕수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더 해볼게요. 자, 일단은 총리실 간부들한테는
야 니네 대선에 디귿자도 언급하지 마 이렇게 얘기했지만 뭐 이완규 지명 이후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하고 통화한 게 조간 보도에 단독 보도로 나오지 않나. CNN 인터뷰도 했고 지금 이제 저희 제작진이 저에게 소중하게 또 안겨주신 방금 막 따끈따끈하게 나온 동아일보 보도를 보니까요. 호호호. 예, 이런 얘기를 했네요. 출마 가능성을 묻는 동아일보의 질문에 한덕수 왈 그런 일이 있으면 알려드리겠다. 장사를 계속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이 발언 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덕수한테 유고 대선 이거 물어봤을 때 대선 나갈 건가라는 직접 물음이 있었다. 그리고 본인은 결정된 바 없다라고 대답을 미뤘다라고 했던 대목도 보도가 이미 일찍 된 바 있습니다. 야 주야 장천 주구장창 지금 이제 대선 장사를 하고 있는 건데 야 네. 거기에 덧붙여서요. 네네네. 한덕수의 오늘 중앙일보 단독 보도 내용은 예. 한덕수가 나라를 팔아먹는 자다. 어. 제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왜냐면요. 정상들끼리 어떤 통화가 누설이 됐다거나? 예, 뭐 정상 간의 통화 내용은 뭐 한덕수는 정상이 아닙니다. 뭐 아니죠. 네. 예, 비정상이고, 네네. 예, 정신도 비정상이고, 정상도 아니고 위치도 정상도 아닙니다. 네네. 최고 지도자 간의 국가 간 최고 지도자 간의 정상 통화는 국가 기밀입니다. 예. 무조건 국가 기밀로 2급 내지 3급으로 분류해 가지고 그것을 누설한 자는 공무상 기밀 누설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네. 그런 범죄를 현행범을 저질렀고요. 또 하나는 이거는 상대의 외교적인 관례를 봐서라도 상대의 정상이 한 말을 우리가 마음대로 풀잖아요. 그건 외국 정상에 대한 모욕입니다. 결례죠. 결례입니다. 그거는 국익에 어마어마하게 침해를 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간은 국익이 관심이 없는 거죠. 국익 하나도 관심 없는 자예요.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데 자기 공천 장사를 자기 그 출마 장사를 위해서 예. 나라를 팔아먹은 겁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자꾸 이제 외교관 한 명이 그 정상 간의 통화를 이제 외교관들에게 이제 공유를 해주는데 예. 그거를 이제 당시 지금으로 말하면 국민의힘 조선일보 출신 의원한테 계속 갖다 바쳤어요. 예. 그래서 워싱턴까지 감찰관을 파견해가지고 예. 그자를 잡아서 네. 징계 처리했고 그것을 정상적으로 마무리까지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정상 간의 통화 내용을 이 공식적인 브리핑이 아닌 가운데 어디다 흘리고 그것을 보도하게 만드는 그 정보를 흘리는 행위 그 자체가 예. 엄하게 다스릴 중대 범죄입니다. 예. 근데 이걸 중대 범죄를 지금 저질렀어요. 한덕수 권한대행이 예. 자기를 위해서 네. 나라를 다 팔아먹고요. 예. 그래서 이자의 아까 탄핵 얘기를 했지만 1초도 생각할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악한 자라는 말씀이시고 이미 뭐 헌법 위에 이제 군림하고 있는 인간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 오늘 예. TV조선 등을 보면은 그러니까 보도도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중앙일보 보도는 말씀하신 중앙일보 보도는 네. 트럼프가 물어서 네. 답을 그렇게 했다. 요 정도 내용이지 않습니까? 여러 요구와 상황이 있어서 고민 중이다. 결정한 것은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당신 대선 나가냐 예. 물어봐서 그렇게 답을 했고 뭐 그런 얘기였다. 네. 이 정도지 않습니까? 예. 조금씩 늘어나요. 이제 TV조선 보도를 보면은 네. 뭐 어떤 팩트가 덧붙여지냐면 예. 그게 첫 인사였다. 그러니까 모두 발언이었다. 원래 정상 간 통화를 하면 예. 뭐 이렇게 뭐 인사부터 시작할 거 아닙니까? 예. How do you do? How are you? 예. 예. I'm fine, thank you. 예, And and you? you? 예. I'm fine. 예. 네. too. 어. Nice to meet you. 뭐야 이거? 네. I am a boy. You are a girl. 예. 네. 그런 식으로 하죠. 예. 뭐 예. 그런 걸 할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예. 그런 거 없이 예. 어. 대뜸 그냥 너 선거 나가니부터 했다. 트럼프가. 그래서 이제 그런 말도 하고 그랬다. 근데 이거는 한꺼풀이 더 나간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용서할 수 없는 일이고 네. 더더욱 용서할 수 없는 일이고 이거는 뭐 탄핵 뭐 이런 것도 아닙니다 사실. 가 잡아야죠 지금. 네. 현행범입니다. 네. 공무상 비밀 누설죄를 범한 현행범입니다. 예, 출동을 해야 한다. 예. 그리고 그런 것이고 바로 출동해서 이제 바로 잡아야 한다. 예. 이런 것이고 그다음에 이게 보면은 오늘 동아일보의 이 보도는 예. 상당히 이제
스펙타클한 내용들이 같이 있어요. 동아일보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알려드리겠다라고 네.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제 발언을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예. 기자가 물어보니까 당신 출마하느냐 예. 그랬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고 정부 관계자가 막 덧붙여요. 정치인도 아닌 현직 총리이자 권한대행인데 뭐 불출마한다는 것도 이상하지 않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덧붙이기도 했는데 더 구체적인 얘기가 막 뒤에 가면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은 무슨 뭐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이제 그 기대하는 바가 지금 있는 거 아닙니까? 예. 한덕수 권한대행이 당장 국민의힘 경선 참여를 네. 선언하지 않더라도 네. 추후 범보수 후보 단일화 방식으로 대선에 출마할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략까지 다 나오네요. 이런 게 있고 네. 또 그 앞에 정부 고위 관계자가 하는 말이 있어요. 예. 한덕수 권한대행이 보수 진영의 최종 후보가 될 수 있다는 보장만 되면 무소속으로 출마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엄청 이런 얘기를 띄우네요. 예. 정부 관계자가 해요. 예. 그러니까는 지금 자기들만의 플랜 B를 지금 예. 지도를 다 그려놓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민주당이나 뭐 야당도 아니죠. 지금 야당이 아니죠. 예. 민주당과 어쨌든 간에 이제 민주 진보 진영이 네. 한덕수를 탄핵을 언제 할지는 여기 달린 거잖아요. 네, 근데 네, 이게 지금 국민의힘의 이제 경선 일정이나 이런 것을 또 고려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당 경선 후보 등록일이 15일이에요. 15일 그렇죠. 전에 한덕수가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죠. 이 장벽이 자기 명분이 예. 내가 트럼프랑 통화도 하고 경제도 관리하고 있고 선거 관리도 하는 사람이야라고 해놨는데 예. 갑자기 15일 전에 네. 근데 난 대선 나가야 될 것 같아. 그리고 사퇴해버리면 예. 웃긴 사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코미디언이죠 그거는. 그렇죠. 그건 거의 심슨 가족이죠. 예, 예. 근데 그렇게 하면 웃기니까 예. 민주당이 탄핵을 해줘야 된다라는 중간 고리가 사실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이걸 하려면 그렇습니다. 출마를 하려면. 예. 근데 이 키는 이제 민주당의 결단에 달린 것이기 때문에 15일이 지나가지고 이게 작동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네. 그럴 경우에도 여기 써 있죠 지금. 그런 경우면 나는 따로 나가서 탄핵 소추가 되기 직전에 나는 네. 난 탄핵돼서 직무정지가 되느니 예. 난 사표 던지겠습니다. 네. 나는 이런 부당한 탄핵 같은 거 나는 인정 안 합니다. 네. 사표 던지고 나가서 예. 좀 나름의 한 뭐 일주일이면 일주일 이렇게 막 숙고의 시간을 갖다가 네. 대한민국 구하러 나왔습니다. 음. 예? 이러면서 무소속 출마 같은 거 해서 예. 그래서 나중에 이제 국민의힘에서 경선이 정리가 되고 이렇게 한 다음에 그 소위 말하는 이제 범보수의 이제 단일화 테이블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저 시너지를 내겠다는 거죠. 국민의힘 후보 한덕수, 이준석 등 해가지고 네. 막 거기 뭐 황교안도 넣어주세요. 그쵸 황교안 낄지 안 낄지 아무튼 해가지고 막 해가지고 거기서 예. 또 그럼 몇 단계요? 벌써 경선에서 1, 2, 3단계 그 다음에 예. 이제 여기서 한 단계 더 추가해가지고 예. 아주 뭐 대단한 토너먼트를 이제 한다는 지금 구상이 있는 거죠 지금. 월드컵이죠 뭐. 근데 저는 이제 이 한덕수 얘기는 사실 저희가 요 정도로만 하고 정리하려고 했는데 반기문의 향수가 좀 강하게 느껴져가지고 일단은 뭐 언급만 하자면 지금 충청 쪽에서 충청의 박덕흠 성일종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게 이제 박덕흠 의원하고 정진석이 사돈 관계니까 용산에서도 개입할 가능성까지 우리가 열어놓고 보는 거고요. 뭐 그리고 실제 한덕수가 움직이는 게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내란 수계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의 오더 내지는 윤석열과 또 한 몸이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한 거고 오늘 또 광주 전남에 있는 국민의힘 뭐 당협위원장 이런 사람들은 심지어 뭐랄까 한덕수 출마 촉구 모임 이런 걸 또 만들어가지고 기자회견도 하고 지금 뭐 난리거든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15일 이전에 어쨌든 황우여 경선관리위원장도 국민의힘 경선관리위원장도 꽃가마 태워줄 생각 없다. 와가지고 경선해라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15일 전에 못 들어오면 어쨌든 그 이후로 넘어갑니다. 근데 무소속으로 뭐 권한대행이 나와가지고 아무리 뛰어봐야 여기 지금 뭐 40여 명의 지원 가능성 이런 거 얘기하지만 그 사람들 거기 가가지고 무소속 어디 캠프에 가서 실질적으로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거 못 하잖아요. 반기문 사례를 저희 봤잖아요.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불가능하죠. 네. 네. 근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한덕수가 왜 이럴까? 네. 한덕수가 왜 이완규를 지명했을까? 네. 뭐 숨기고 싶은 게 있나 지금? 한덕수가 왜 지금 대권론을 나오고 있는가? 예, 진짜 얘기하고 이유는 있는가? 뭘까요? 이게 다 엮여 있다고 생각해요. 네네. 처음에 이완규를 지명할 때는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냐? 네가 왜 위원을 하느냐? 예. 그리고 뭐 윤석열의 아바타의 역할을 하느냐? 누가 배우 조정했느냐? 예. 뭐 이런 얘기 계속 했었잖아요. 예. 근데 저는 한덕수 자기 이익을 위해서 철저하게 자기 이익을 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국민의힘이 대선이 끝나고 나면 가장 두려운 게 뭐가 있을까요?
정당 해산 심판 청구? 그렇죠. 네. 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대비해서 예. 헌재 재판관들을 교체하기 위한 작업을 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정당 해산 심판을 막기 위해서 지금 한덕수가 그 짓을 한 건데 예. 그러려면 그게 저지가 되면 한덕수 본인에게도 그거 아스팔트 세력들한테 할 말 있잖아요. 예. 내가 탄핵은 뭐 그렇게 안 됐지만 네네네. 정당 해산 심판만큼 막을 수 있게 그렇게 했지 않냐. 예. 그게 바로 이제 출마하기 위한 밑자락을 까는 거죠. 네네네. 자기 기본적인 내용들을 까는 것이고 네. 또 하나는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도 그렇게 해주는 게 꽃가마는 태우지 않겠다 이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너가 정말 그 대선 후보가 되려면 뭔가를 해야 돼. 네. 그 해야 될 것 중에 핵심이 정당 해산 심판을 막아야 돼. 막는 걸 네가 반드시 해결하고 와라. 예, 예. 라고 하는 것들도 다시 한번 알려줬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숙제와 과제를 준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완규를 지명한 거는 완벽하게 자기의 대선 가도를 하고 자기의 이익도 되지만 국민의힘의 이익도 되고 네. 그리고 내란숙의 윤석열의 이익도 관찰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윤석열 아바타를 헌재에다 쑤셔넣으니까 알박기를 하는 거니까요. 네. 이 3인의 이익이 완전히 합체되는 그런 일들을 한 것이다. 네. 그게 이제 이완규의 지명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네. 그때부터 한덕수는 출마를 위한 여러 가지 그 빌드업 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생각할 때 이런 이유에 더해가지고 예. 지금 한덕수의 이제 심리, 예.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예. 자기가 출마해서 예. 또 대통령이 될 수 있을 거냐 본인이에 예. 대해서 뭐 확신은 없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확신은 없다. 예. 그리고 저도 확신이 0%입니다. 한덕수 저도- 안 된다. 저도 네. 본선 무대 가면은 뭐 처참하게 발릴 네.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반기문 말씀하셨잖아요. 예. 반기문 2 된다 반드시. 맞습니다. 그런데 예. 보수 진영에서 볼 때 네. 한덕수라는 불쏘시개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다 대입 이런 이 틀에다 대입을 해서 놓고 보면은 예. 한덕수의 머릿속에는 그런 건 있는 것 같습니다. 정권이 예. 넘어가면 큰일 난다. 정권이 넘어가면 예. 나는 죽는다. 음. 예. 그래서 정권을 어쨌든 간에 내가 안 돼도 예. 뭔가 보수 정권이 재창출되는 뭔가 미랄이라도 돼야 된다. 예. 그게 있지 않을까를 네. 추정을 하는 건데 예. 오늘 이제 조선일보라는 진짜 이 신문은 최근에 내란일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계속. 네. 내란 일보는 예, 12월 3일 이후에 이제 내란일보라고 부르고 있는데 예. 이 조선일보라는 신문에 양상훈이라는 분이 있어요. 네. 예, 아주 독특한 분인데 오늘 제목 좋았죠, 뭐. 예, 50만 표로 이기거나 500만 500만 표로 지거나 이런 제목인데 그 글을 읽으면은 예. 무슨 얘기냐? 예. 국민의힘이 정말 잘하면은 50만 표 차이로 이길 수도 있지만 예. 그렇지 않게 되면은 500만 표 차이로 대패할 것이다. 네. 이 내용인데 예. 그 뭐 어쩌고 저쩌고 써놨지만 그 얘기를 잘 보면은 그러면 50만 표 차이로 이기기 위한 어떤 그 조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네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 사람 생각에는 조건도 많네. 네 가지 조건을 그렇죠. 다 맞춰야 돼요. 네 가지 조건이 다 들어맞아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는 이분이 제가 볼 때는 지금 자기는 닥터 스트레인지예요. 그래가지고 미래에 몇 천만 분의 1의 확률을 지금 찾았어요. 예. 국민의힘이 이기는 몇 천만 분의 1의 확률을 뚫고 지금 그 하나의 미래, 단 하나의 미래를 보고 온 겁니다. 예. 국민의힘이 이기는 네. 범보수 진영이 네. 정권 재창출을 하는 단 하나의 미래, 예. 네 가지 조건이 맞아야만 되는 단 하나의 미래. 네. 그것이 뭐냐? 예. 첫째, 국민의힘 경선이 예. 별 탈 없이 끝나야 된다. 자기들끼리 물어뜯고 그래가지고 경선이 끝났는데 서로 삐져가지고 안 도와줘. 한동훈이 예. 다른 이제 예. 그게 김문수가 됐던 누가 됐던 예. 이런 후보들을 나 못 도와줘. 이러면 안 된다. 예. 그건 안 될 것 같고. 예. 그러니까 제가 몇 천만 분의 예, 1의 예, 확률. 예. 예. 자, 이게 일단 돼야 된다. 예. 두 번째, 예. 윤석열이 조용히 있어야 한다. 아, 더 어렵네요. 불가능합니다. 네. 윤석열이 안 돼, 안 돼. 조용히 있어야지. 안 돼. 지금 자꾸 나와가지고 네. 이 비상계엄과 무슨 이 내란의 기억을 자꾸 소환시키면 안 된다. 조용히 있어야 된다. 이 사람 조용히 시켜야 된다 무조건. 예. 이 두 번째 조건. 예, 세 번째. 자, 세 번째 조건. 예. 범보수 단일화 판이 있어야 된다. 아. 이게 있어요 지금 조건에. 어. 근데 여기서 한덕수 얘기는 안 하고 이준석 얘기만 있지만 어쨌든 범보수 단일화 판이 있어가지고 국민의힘만으로는 안 되고 국민의힘 밖에 있는 뭔가 사람들하고 범보수 단일화 판이 열려가지고 여기서 뭔가를 해야 된다. 요게 있고 마지막으로
이재명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 이게 뭐냐? 국민의힘 범보수 진영 포함 국민의힘을 포함 이 사람들이 이재명은 이래서 안 되고 이재명은 저래서 안 되고 이재명은 나쁜 사람이고 범죄자고 이런 얘기만 해서는 예. 안 된다. 오히려 그렇게만 하면은 예. 이재명 전 대표만 이제 전 대표잖아요. 네. 이재명 전 대표만 오히려 좋은 효과를 얻는다. 네, 그래서 이제는 다른 게 필요하다. 이게 절대 안 되는 조건이거든요. 아무튼간에 이렇게 4개 조건을 맞추고 운이 좀 좋아야 네. 그래야 50만 표 차이로 이길 수 있다. 이게 닥터 스트레인지가 몇 천만 분의 1의 그 미래 단 하나의 미래 지금 보고서는 지금 글을 쓴 겁니다. 제가 보니까. 예.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네. 대선의 불쏘시개 말씀하셨듯이 새로운 판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아니죠. 경거망동들을 계속 하는 거죠. 예. 근데 그러면 거기에 왜 한덕수가 부안해동을 할까요? 한덕수는 철저하게 자기 이익에 의해서 합치되기 때문에 거기 부안해동 한다고 봅니다. 지금 저 국민의힘 사람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대부분 그 대선판에 관심이 크게 없어요. 그 당선 저기 당권을 보는 거니까. 네, 예. 예. 그 이유를 보는 거예요. 대선 네, 네. 이유를 보는 거예요, 항상. 그 한덕수도 대선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대선 이유가 딱 되면 수사를 피할 수가 없죠. 음. 그러면 본인이 지금 평생 관료로서의 권한 대응으로서 관리자로서의 한덕수로 남느냐 아니면 정치인으로 변신해 가지고 대선 이후를 맞이하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수사에 대한 강도, 그 수사에 대한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보호를 위해서라도 정치인으로 변신을 해서 자기에 대한 수사를 정치적인 탄압의 프레임으로 하게 만들고 싶지 않을까요? 예. 당연히 저는 그 후자를 선택할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한덕수가 지금 이렇게 부안해동하는 건 그래서 예. 국민의힘에서는 딴 생각이 있겠지만 본인은 대선 이후를 염두에 둔 수사를 지연시키고 수사를 또 방해시키려고 하는 예. 자기만의 그 살고자 하는 몸부림에 지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저도 그 대목은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서 근데 그게 이제 대전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대선 얘기 조금 더 해볼 건데 한덕수로 시작했지만 어쨌든 대선까지 넘어와서 국민의힘은 지금 뭐 이제 거의 내란 스타 K 수준이고 뭐 이제 룰을 뭐 보니까 1차는 국민 여론 100이고 그 2, 3차 넘어가서 50대 50으로 하는 걸로 결론이 났고 주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1, 2, 3차로 나눠서 뭐 또 토론회를 진행한다고도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일단은 국민의힘 대선 경선이 지금 이 시점에서는 뜨거워진 게 맞는 것 같아서 오늘 화려하게 대선 출정식을 거행했다라고 할까요? 한동훈 전 대표가 일단 등장을 했습니다. 오늘 그 영상 보셨어요? 영상 좀 봤죠? 도리도리하고 그 새로운 버전이 나왔더라고요. 아니 국민들 그러니까 앞에서 오마주인가요? 국민들 앞에서 네네. 정중하게 서서 네. 반듯하게 서서 국민들한테 이런 정치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네. 결국 또 이재명 욕하고요. 예. 이재명만 막으면 된다 이 얘기하고 예. 그러면서 가만히 있지를 못해 안절부절하면서 계속 움직이면서 출마 선언을 해요. 이건 무슨 저 콘서트 왔나? 예. 자기가 연예인 줄 아나? 예. 지금 대선 출마 선언이라고 하는 예. 그 막중한 임무를 본인에게 자임하면서 네. 국민들께 보여줘야 될 가장 기본적인 진중함이라고는 일도 찾아볼 수 없는 예. 아주 가벼운 자의 그 몸부림에 예. 나 오늘 보면서 정말 예. 역스러우셨어요? 어떻게 저런 자가 지금까지도 좀 정치하겠다 역시 초보는 초보고 예. 역시 윤석열로부터 황태자 신분을 받아서 이런 상황까지 나라를 추락시켰던 자가 예. 염치도 하나도 없이 이제 콘서트인 줄 알고 나불거리는데 예. 정말 못 봐주겠더라고요. 실제 팬클럽 미팅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이유는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이제 그 환호성 같은 약간 꺄 이런 소리가 막 들리니까 이게 진짜 무슨 팬미팅 왔다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들기도 했고 근데 웃긴 게요 오늘 이제 대선 출마 선언을 하는 날인데 오늘 목요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조사한 엠브레인 리퍼블릭 조사를 잠시 저희가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엠브레인 퍼블릭, K스탯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 7일에서 9일 유권자 1,001명, 대선 주자 5명에 대한 호감도를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 조사에서
꼴등했죠. 아니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호감도 조사 중에 비호감 1등. 비호감 1등이 누구냐? 왜 이렇게 좋아해요? 아니 근데? 좋아한 게 아니고 아니 타이밍이 오늘 출마 선언을 했는데 어떻게 비호감 1위 조사가 나올 수 있느냐라는 대목에서 아니, 저는 이제 그걸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아니 평론가님, 한동훈의 비호감도는 왜 이렇게 높아진 걸까요? 이 조사에서 그러니까 이번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조사했고 오늘 대선 출정식을 했는데 저기 대선 출마 선언을 했는데 이 비호감도가 뭐 보수층에서도 비호감이 높다라는 조사이거든요. 심지어 뭐 이제 여권에 정통한 관계자에 따르면 심지어 한동훈 뽑느니 차라리 이재명 뽑겠다 이제 이런 워딩이 나올 정도래요. 이런 비호감은 어디서 등장할 걸까요? 지난번에 모 변호사가 그 카메라 꺼진 마이크 꺼진 줄 알고 네. 어느 유튜브에서 이제 그 말을 했지 않습니까? 네. 한동훈을 찍느니 예. 나는 이재명을 찍겠다 예.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분류상으로는 이른바 언론 표현으로 예. 극우 유튜브 이렇게 분류되는 예. 유튜브를 운영하시는 분인데도 네. 보수 쪽에서는 윤석열을 배신한 자이다. 네. 기껏 키워줬더니 네. 시작부터 법무부 장관 시켜줘. 음. 그 당대표 비대위원장 시켜준다고 보내. 예. 근데 보내자마자 네. 뭐 반기를 들었다. 네. 뭐 이런 식이니까 좋아할 일이 없겠죠. 예. 그리고 중도 내지는 이제 뭐 음. 이런 쪽에서 볼 때는 예. 윤석열과 냉정하게 따져봤을 때 네. 윤석열과 크게 다른 것이 무엇인가? 한동훈이 서로 싸우기는 했는데 예. 서로 싸우기는 했지만은 예. 검사 출신 대통령 또 할 거냐? 예. 저 사람이 대선 후보 나온다는데 예. 검사 출신 대통령 또 할 것이냐? 그리고 검사 시절에 윤석열하고 뭐 똑같이 수사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수사하고 뭐 똑같은 수사들을 했는데 예. 뭐 다른 결과가 과연 나올 것이냐? 그런 사람 대통령 시키면 지금하고 네. 이런 의문을 가질 법하죠. 네. 그러니까 그런 데서 이제 이런 좀 뭐랄까 호감도가 높게 안 나오는 이런 예.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예. 그리고 굉장히 이제 그 이미지적으로도 굉장히 뭐 이렇게 표현하면은 거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좀 불쾌하실 수 있는데 전형적인 금수저 많이 배운 금수저 스타일로 예. 지금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예, 많이 금수저 강남 스타일로 네. 하는데 말이 서로 또 안 맞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음. 오늘도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윤석열, 이재명은 어쨌든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보면 두 사람은 다 탄핵된 것이다. 네. 자, 그게 법적으로 맞지도 않는 주장이거니와 예. 어쨌든 결정문에 보면은 윤석열, 이재명은 둘 다 탄핵되는 것이고 두 사람은 어쨌든 구시대적인 정치이고 예. 두 사람이 끝간데 없이 어쨌든 간에 극단적인 어떤 대결의 정치, 갈등의 정치를 했기 때문에 예. 이 두 사람으로 상징되는 정치는 다 이제 뭐 없애버리고 내가 새 시대의 정치를 열겠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지금? 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뭘 얘기하느냐? 그래서 나는 이재명에게 전쟁을 선포한다. 예. 그 다시 그러면 갈등과 분열의 정치 아닙니까? 그거 자체가. 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왜 나쁜 사람인가? 이런 거를 막 또 주장을 하잖아요. 네. 그럼 뭐가 새로운 정치입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음. 그리고 자신이 굉장히 이제 교양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굉장히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자꾸 포장을 하려고 하는데 네. 서태지를 또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문화 대통령, 그 서태지처럼 나도 이제 문화를 바꾸는 그러한 대통령이 되고 싶다. 시대를 교체하겠다. 근데 서태지는 제가 초등학생 때 예. 좋아했던 가수고 물론 예. 그 이후에도 많이 좋아했으나 예. 울트라 매니아도 있고 예. 뭐 여러 가지 이제 했으나 근데 언제적 제가 또 이러면 서태지 팬들이 자 서태지 훌륭한 가수입니다. 예. 올타임 레전드지만은 예. 올타임 레전드지만은 네. 정치인이 예. 지금 대선 후보 대선 출마 선언을 하는데 예. 서태지는 97년도에 얘기하는 거예요. 서태지는 네. 97년도에 얘기하는 것이지. 예. 그래서 지금 그 서태지를 언급하는 그러한 이제 어떤 감각 예. 이런 것들이 올드하기 때문에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이런 데서 어떤 호감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요인은 아닌 것이다. 그래서 예. 전반적으로 네. 안 좋다라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안 좋다. 자, 근데 국민의힘 경선이나 이쪽 그 얘기는 굉장히 많이 하긴 했어요. 그래서 한덕수가 큰 변수다. 그게 일단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컷오프에서 4명으로 압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저 2명으로 또 좁히기 때문에 그 안에 누가 들어갈지 우리가 일단
뭐 재미는 있을 것 같아요. 토론해 보는 맛은 있을 것 같아서 그것도 좀 기다려 보도록 하고요. 오세훈, 한동수, 김문수, 홍준표 이렇게 있는 한동수가 아니고 그거는 다른 분이고. 죄송합니다. 한동훈. 오세훈, 한동훈 이제 이런 사람들 중에 4명으로 좁히니까 만약에 한덕수가 나와가지고 누구의 포션을 잡아먹어가지고 5등이 누가 되느냐, 누가 살아남느냐 이제 이런 거에 대한 뭐 재미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시간이 조금 걸리는 문제니까 뒤로 하고 윤석열도 비정상이야, 이재명도 비정상이야라고 이 시간에 지금 라이브를 하고 있는 사람이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인데 오늘 오전에 저기 김종배 시선집중이라는 프로그램에서 강혜경 씨가 미래 한국연구소에서 일을 했던 강혜경 씨가 증거를 오픈을 했어요. 과거 2021년 5월 15일 오후 3시 1분에 공표전 여론조사를 이준석에게 보낸 기록이 나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준석 의원이 오늘 석 달 전에 이미 충분히 다 해명한 것이라면서 퉁치고 넘어갔지만 거기에는 정청래 의원도 여론조사 꽃 흘린 적 있다. 첫 번째. 그리고 나는 일방적으로 보내온 여론조사 내용을 읽었을 뿐이다. 이재명에게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 이재명이 잘못인가요? 라고 항변했고요. 세 번째, MBC 핵심 관계자로부터 받은 적이 있다. MBC 라디오에서 그런 얘기 했나요? MBC 고위 관계자가 나한테 그런 거 보낸 적 있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 상황이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 아닌가요, 대변인님? 그렇죠. 네. 그동안 이제 명태균의 관역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홍준표하고 예, 오세훈 2명이었잖아요. 예. 근데 대선 후보로 나오는 이상 이준석이 그동안 명태균과의 관계에 대해서 거짓말했던 게 예. 있다면 다 드러날 거예요. 예. 특히나 이제 명태균이 이제 풀려났잖아요, 보석으로. 네. 그래서 이제 하고 싶은 말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상황일 텐데 이준석과 명태균은 아주 아삼육의 모습이 보였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준석이 이제 대선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이 질문들을 받으면 명태균하고 절연을 하는 이 워딩들을 계속하면서 명태균을 사실상 예. 공격하는 그 태세 전환이 무조건 필요하거든요. 예. 그렇다 보면 명태균이 또 빡치겠죠. 네. 그래서 지금 2명의 관역이 3명으로 저는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준석의 지금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뭐 지금 호기롭게 대선 후보 나옵니다만은 예. 자기 무덤을 자기가 파고 있다. 저는 그쵸. 그렇게 보입니다. 예. 이것도 짧게 좀 듣고 갈까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변명이 좀 궁하지 않습니까? 저게 같습니까? 저게? 예? 저게 같아요? 이게 명태균이란 사람은 여론조사 예. 가지고 장난치고 예. 이러던 사람이고 첫째. 네. 두 번째로 그동안 우리가 쭉 봐온 뉴스를 종합을 해보면 예. 명태균이라는 분이 이준석이라는 분을 네. 차기 어쨌든 지도자로 굉장히 키우고 싶어 했지 않습니까? 아주 오래전부터 그랬죠. 예, 그러한 특수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예. 홍매화 네. 뭐 그런 얘기 뭐 굳이 안 해도 예. 예, 뭐 아주 특수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한 맥락 속에서 이걸 보냈다라고 할 때는 네. 뭐 이것도 뭐 장난친 맥락인가요? 이렇게 이제 묻는 거잖아요. 근데 네. 그 얘기는 대답을 안 하고 그런 맥락에서는 대답을 안 해주고 음. 원래 여론조사 자료를 공표되기 전에도 막 주고받고 하기도 해요. MBC가 평소에 여론조사를 돌려가지고 자기들이 돌린 다음에 조작을 막 하고 이준석을 키워주려고 했습니까? 그 얘기인가요 지금? 아니면은 여론조사 꽃이 정청래 의원을 키워주려고 여론조사를 막 조작한 다음에 네. 정청래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를 막 하고 뭐 그랬나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건가요? 예. 아니, 전혀 다른 사례를 가지고 지금 반론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발례라고 갖고 와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렇게 맥락에 안 맞는 얘기를 발레인 것처럼 갖고 와서 사람들을 속이려고 하는 걸 보니 예. 사실은 할 말이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상당히 수상하다는 게 맞다. 네. 수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명태균이라는 사람은 미래한국연구소와 아무 관련이 없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미래한국연구소와 그때 당시에 머니투데이가 공동 의뢰해서 PNR이라는 여론조사 기관이 조사를 한 내용인데 그럼 누가 이 내용을 흘려줬는지로 좁힐 수가 있다는 것인데 오늘 뭐 추가적인 질문을 보니까 사실상 명태균은 일방적으로 보내기만 했다라는 것을 이준석 의원이 인정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글쎄요. 앞으로 또 어떤 추가적인 해명들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켜보도록 하고요. 오늘 사실은 제일 중요한 내용을 지금부터 다룰 거니까 어디 가시지 마시고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는 윤석열하고 김건희가 내일 오후 5시에 이제 관저를 떠난다라고 하는데 제가 열받는 것은 요리사들 복장 입은 사람들이 관저 내부에 포착되기도 했었고 그래서 네. 일종의
그 파티를 벌인 거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있었는데 사실로 다 드러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그러면 파면 선고 이후에 윤석열은 관저에서 도대체 뭘 했길래 이렇게 늦어졌었던 걸까요? 퇴거가. 아니 국민들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사람들이 다 나와서 나발 걸어가지고 예. 다 알게 됐잖아요. 누구 만난지도 다 알게 됐고. 예. 그러니까 지금 관저는 파면의 무풍지대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혀 대한민국의 법치 질서가에서 전혀 적용되지 않는 네. 상황이 무법지대. 됐는데 예.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몇 가지 이제 경호처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예. 근데 지금 저 요리사 관련돼서 얘기를 하시니까 말씀드릴게요. 경호처가 이제 최종의 문제를 가장 많이 일으키는 자들이기 때문에 예. 그 자들의 책임이 가장 크고 네네. 두 번째로는 윤재순이에요. 윤재순 총무비서관. 총무비서관이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관저에 있는 예. 인원들의 많은 수는 네. 총무비서관실 소속입니다. 이름이 좀 비슷하시네요. 어머. 윤 씨로 살아가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예. 그러네. 윤 씨로 살아가기 정말 그거 진짜 되게 간단한 건데 눈치를 못 챘네요. 윤재순 총무비서관이 네. 관할하는 네. 직원들이 아직까지도 관저에서 불법적인 노동을 강요받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제 경호처만 계속 얘기하시는데 저는 윤재순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관저에는요 원래 뭐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 분들이 한 20명에서 30명 정도가 계세요. 예. 근데 거기 대부분은 다 총무비서관실 소속이거든요. 네. 근데 그분들에게 누가 그러한 노동을 하라고 예. 불법적인 노동을 하라고 예.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러면 소속 제일 위에 있는 이 사람이 당연히 했겠죠. 네. 그분들의 노동 그 자체가 국고 손실죄예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낸 세금 가지고 그분들 월급 주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합법적인 공간에서 제대로 된 노동을 해야 되는데 예. 윤석열 같은 이 파면대 민간인한테 민간인을 위해서 지금 노동을 한 거잖아요. 네. 그 자체가 대한민국의 국고를 낭비한 국고 손실죄예요. 네. 예, 그래서 저는 여러 군데도 말씀을 드렸는데 예. 논평도 내고 했습니다만은 윤재순 총무비서관이 검찰에서부터 계속 이제 그 윤석열의 사단으로서 계속 역할을 했고 그 동안도 지금 그 청와대의 인사와 돈을 예. 꽉 쥐고 있으면서 지금 이 정부를 지탱하는데 혁혁한 공과를 세웠던 사람 아닙니까? 네. 근데 그 사람이 지금까지 마지막까지도 좀 그러고 있다는 것을 우리 주목해야 되고 예. 이번 사건 이 관저에서 170시간 이상의 그 뭉개고 있었던 사건에 예. 그 책임을 경호처의 김성훈과 총무비서관실의 윤재순 그리고 비서실장 여기에게 세 명에게 공이 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요. 뭐 특활비를 쓰든 뭐 국민 어쨌든 다 세금이니까 이거 4월 4일 오전 11시 이후에 썼던 비용에 대해서 우리가 따로 나중에 차후에 청구하거나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그거는 어떻게 썼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확인을 해야 되겠죠. 확인을 해야 되는데 4월 4일 날 이전에는 뭐 국가 기록물이니 어쩌니 해가지고 또 어떤 방법을 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4월 4일 11시 이후로는 민간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민간인을 위해서 어떤 돈을 썼는지에 대해서는 예. 운영위를 통해서 당장 예. 밝혀내야죠. 그러니까 내역을 다 받아내서 당연하죠. 실제 우리 세금을 민간인에게 어느 정도 썼는지는 궁금하니까 알아는 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환수 조치를 당연히 해야 되고 예. 근데 그게 이제 불분명하게 만들고자 하기 위해서 김성훈이 여러 가지 이제 관저와 관련된 퇴거와 관련된 관저에서 여러 가지 있었던 일들과 관련된 네. 돈이 필요하니까 그 돈을 예. 조달하기를 목적으로 예. 경호처 특활비가 82억이 있습니다. 82억 5천만 원이 올해 있어요. 올해. 예, 올해 예산으로 82억 5천만 원이 있는데 예. 그 예산을 좀 어떻게 좀 해보려고 많은 노력을 한 걸로 저는 제보를 받았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논평을 통해서 너 거기에 단돈 1원에 손대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네. 제가 이제 논평을 했던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특활비를 통해서 밝히기 어려운 돈들 있잖아요. 네. 그리고 관저에서 썼던 그 비용들 이런 것들을 다 특활비를 가지고 어떻게 처리해 보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정말로. 네. 그거에 대한 많은 우려가 있어서 경호처 내부에서도 저한테 제보를 해주고 예.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경고를 했죠. 예. 그러니까 그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내일 퇴거 이후에
운영위에서 바로 검증 절차를 들어가야 됩니다. 예. 그 저기 퇴거할 때 이사 비용도 그러면 윤석열 돈으로 내는 거예요? 당연히 윤석열 돈으로 해야 되는 거고요. 예. 전임 대통령 가령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다 하셨고 예.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관저에서 식사하시는데 개인적인 일정이 없는 가운데 그냥 예. 일상인으로서 식사하시는 비용도 예. 이건 내 개인에 대한 얘기니까 예. 그거는 내 월급에서 까자 해가지고 까셨어요. 예. 예. 예, 그렇게까지 하셨던 그게 그렇게까지 대한민국의 그 공과사가 분명한 나라였는데 이걸 완전히 이렇게 뭉개버린 것은 예. 그러니까 뭐 국힘 사람들이 대부분 그래, 아이 밥하기 먹은 것 같고 뭐 너무 그런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 하시는 것 같은데 170시간 동안 20몇 명, 30몇 명의 사람을 상시적으로 동원시켜 가지고 밥하라고 시킨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정상으로 그대로 놔두면 대한민국 절대 정상으로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단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무슨 법도 원칙도 없는 국가도 아니고 죄송한 얘기지만 뭐 이게 형평이라는 게 있으면 누구는 공직자로 있을 때 뭐 법인카드로 뭐 얼마를 썬내만을 해가지고 수사받게 만들고 압수수색 몇백 번씩 하고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아니 뭐 의혹 있으면 수사하죠. 근데 중요한 거는 무자격, 무권한 아무것도 없는 민간인한테 지금 170시간이요? 네, 내일 5시로 하면 173시간인가 되던데요. 173시간 동안 만약에 국민 세금을 이딴 식으로 썼다 그러면 당연히 다 청구해서 받아내야죠. 그러니까 이거는 운영위에서 심각하게 따져볼 사안이라고 보고 아까 이제 경호처로부터 제보를 받으신다고 해서 요즘에 네. 경호처 심상치 않은 것 같은데요. 오늘 조간만 보더라도 뭐 연판장 돌린다고 그러고 이거 다 연판장. 김성훈하고 이광호 때문에 그런 거죠? 아,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 경호처 직원들 입장에서 보면 하루하루가 얼마나 지옥 같았겠어요. 윤석열이 파면됐고 예. 그러면 이제 나도 해방될 수 있겠다. 이제 정상적인 조직이 되겠다라고 하는 꿈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기대가 네. 있었을 것이고. 근데 김상훈이 날마다 아침마다 보여요. 그러면 얼마나 괴기스럽지 않으세요? 그렇죠. 예. 그런데 불구하고 계속적인 저 부당한 지시를 계속 내리고 예. 그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고 퇴거할 조짐도 보이지도 않고 그러니 경호처 직원들이 어떻게 생각이 들겠어요. 그대로는 정말 안 되겠다. 왜냐하면 김성훈은 떠나면 되지만 경호처는 조직의 명운이 걸려 있는 문제지 않습니까? 네. 직원들은 이제 최소한 10년 이상씩은 계속 근무를 해야 되는 예. 이게 자기의 소중한 직장인데 그 직장이 국민들로부터 계속적인 이 비난을 받고 있으면 얼마나 뭐 조직 구성원으로서 힘이 들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파면된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으니 이제 네. 연판장을 가지고 들고 일어난 거죠. 예, 그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 연판장 전문은 한국일보에서 전문을 좀 공개했습니다. 제목이 경호차장 등의 그러니까 이제 김성훈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제 여타 김성훈을 따르는 사람들의 권한 행사 중지 청원의 건이고요. 실제 입건된 경우에는 보직 해임을 하는 것이 원래 원칙이라고 하는데 여전히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만행들이 경호처 내부에서 지금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경호처 창설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제가 보도를 본 것 62년 같아요. 후에 처음 있는 네. 일이고요. 그동안 어떻게 했냐면 그 수사기관이 국가공무원에 대한 수사가 정식 수사가 되게 되면 예. 기관장한테 통보를 하는 제도가 있죠. 예. 나 이제 수사 들어갑니다. 네. 라고 해서 수사가 시작됐다는 사실을 알려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직무 배제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이 정상적인 업무를 처리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당연히 직무 배제해야 되는데 또 나옵니다. 한덕수가 최상목이 둘 다 직무 배제를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지금도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신 분들이 많아요. 여전히 김상훈이 총대를 메고 있나요? 그러니까요. 예. 아니 지금 여전히 메고 있죠. 권한 대행으로서 모든 것을 다 자기가 책임지고 자기가 자기의 권한으로서 행사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 저 이제 연판장과 관련돼서 또 들어온 제보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예. 저 관련된 내용이 이제 움직임이 보이니까 네. 김성훈이 쫄렸나 보죠. 네. 협박을 했답니다 직원들한테. 뭐라고요? 고발하겠다고? 누구를 고발해요? 저 연판장 돌리는 사람들 연판장과 고발한다고요? 관련된 분들에 대해서 네. 고발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얘기가 들려요. 네. 그런 제보를 해주신 분이 계셨고, 예. 근데 다행스러운 것은 그래서 그분들이 또 이제 또 어떤
그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걱정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예. 걱정 하나도 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예. 저거 하기 전에 법률적인 검토까지 다 끝냈더라고요. 아, 저 연판장 돌리기 전에 경호처 안에서 이제 지금 한 예, 700명 정도 서명하기 전에 예예 검토를 연판장을 했다. 준비하셨던 그 경호처 직원분들이 저걸 하는 행위가 어떤 범법의 예. 빌미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예. 여러 가지 법적 검토를 다 마쳤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전혀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 또 또 하나는 그래서 저걸 가지고 뭐 자기가 김성훈이 뭐 어떻게 해보려고 막 하는데 네. 그것이 전혀 작동이 되지 않아 가지고 네. 저의 그 연판장이 외부까지 알려질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예. 공무원의 불법적인 단체 행동이다 하면서 예. 계속 저 불법이다 계속 주장을 했었던 것 같은데 예. 예. 뭐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검찰이 나서서 그 불법적인 그 단체 행동하는 거 얼마나 많이 보셨어요? 네. 네. 예,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그 내용 그렇게 만든 사람이 문제이기 때문에 전혀 법적으로 문제 없기 때문에 직원들이 저 문제로 인해서 협박을 당하고 고발에 대한 협박을 당하고 있지만 전혀 동요치 않고 있다. 이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네요. 근데 사실은 그 우리나라가 그래도 경호처의 역사를 보면 사실 한 명의 대통령만 모시는 게 아니라 여러 대통령들을 대대로 모시는 거고 저 경호처라는 기관 자체의 위기의서열이 굉장히 상명하복의 원리에 따라서 움직인다고 다들 알고 계시지만 이런 일이 오죽하면 이제 이런 일이 있었겠느냐 이런 생각들을 다수의 국민들이 하시지 않겠습니까? 죄송합니다만 마지막 절규입니다. 저는. 예. 김민하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 다 떠나서 인간으로서의 환멸이 느껴져요. 환멸. 예. 그러니까 이게 김성훈 차장 그리고 뭐 이광우 본부장 이런 사람들 소위 말하는 윤석열 김건희 라인이라고 불리던 이런 사람들 예. 이런 사람들이 뭐 아무리 뭐 이 대통령이라는 자가 파면이 되고 했다 하더라도 그냥 상식선에서 일을 했으면 이렇게 네. 되겠습니까? 상식을 넘어서 네. 비상식을 행한 거 아닙니까? 예. 윤석열이 자기 몸을 지켜달라. 네. 예? 흉기라도 총을 써라. 쏠 수 없냐? 예, 뭐 이런 얘기 하니까는 바로 중화기를 뭐 이렇게 네. 준비하는 걸 지시를 하고 뭐 이런 일련의 일들이 있었고 더군다나 거기에 대해서 경호처 내에서도 이견이 있었던 거잖아요. 예. 그래서 뭐 부장이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법원의 영장 청구인데 이건 합법적으로 우리가 협조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거를 중화기를 동원해 가지고 막는 것은 이거는 동의할 수 없는 일이다. 예. 그랬더니 너 나가. 보직 해임해 버렸잖아요. 네, 대기 발령 시켜버리고 예. 그리고 나중에 이분을 꼬투리를 잡아서 경찰하고 내통해 가지고 정보를 누설했다. 예.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징계 청구를 한 거 아닙니까? 예. 징계한다. 예. 그래서 이거를 지금 어제 나온 보도는 예. 한덕수, 그러니까 원래는 경호처니까는 대통령한테 징계 제청을 해야 되는데 예. 지금 권한대행이니까 네. 한덕수한테 또 제청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해임해 주삼. 그러니까 경호처 내에서 아직도 윤석열이 없어졌는데도 아직도 계속 지들이 뭐나 되는 양 상식적인 목소리를 내고 싶은 사람들을 계속해서 괴롭히고 계속해서 탄압하고 이런 예. 일들을 벌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오죽하면 연판장을 씁니까? 오죽하면 거기도 사실은 경호처라는 데도 지금 말씀하셨듯이 질서가 아주 명확한 곳이고 예. 쉽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곳이 아닌데 오죽하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러면서도 사실 아까 요리사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예. 경호처가 이거 다 협조하고 오케이 하지 않으면 요리사가 들어갑니까? 당연하죠. 들어가죠. 네. 네. 예. 요리사가 뭡니까 지금? 예?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지금 조용히 본인도 밥을 만들어 먹을 수 있잖아요. 누가 찾아왔든지 그 찾아오는 것도 웃긴 일이지만은 그 좋아한다면서요. 김치찌개 계란말이 만드는 거 예. 취미라면서요. 예. 그것만 만드는 것도 아니고 이것저것 만들고 시간도 많을 텐데 본인이 만들어 먹으면 되지 않습니까? 네. 요리사를 왜 부릅니까? 작정하고 예? 요리사로 가장한 뭐 히트맨이 아닌 이상 거기 요리사 왜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을 협조하고 있는 이런 이 경호처의 이 상층부를 그 직원들이 어떤 마음으로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연판장 쓰죠. 나 같아도 씁니다. 예. 지난 전례를 하나 좀 말씀드릴까요? 예. 저희 거의 외부에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예. 2022년 5월 9일 날 임기가 다 끝나는데 최근 이후라 하더라도 24시까지는 대통령의 업무를 다 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24시가 딱 지난과 동시에 공개를 하겠다, 청와대를 공개를 하겠다고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을 쫓아냈죠. 예. 쫓아냈죠. 예.
그러면 이제 다른 곳에서 주무셨어요? 뭐 호텔에서 호텔- 주무셨잖아요. 호텔로 주무셨다고 했는데 예. 그럼 아침은 드셔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 아침 어떻게 드셨는지 아세요? 어떻게 드셨어요? 0시부터 비워야 윤석열의 되니까. 윤석열의 네. 임기가 시작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식사를 준비하신 분들이 다 아크로비스타로 갔어요. 아. 그래서 그 취임식에 하시기 전에 아침 식사는 전날 준비한 간편식으로 드셨습니다. 아. 그렇게 했던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임 대통령이 정상적인 임무가 끝나고 다음 날 취임식에 가셔야 되기 때문에 네. 그 남아 계시던 건데 그 전날에 관저에서 나가라 라고 하고 예. 그리고 그 분이 거기 이제 다른 곳으로 청와대가 아닌 곳으로 가시게 되면 예. 그 시간 동안에 있어야 될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 안 되고 예. 비급한 상황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경호 통신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을 또 옮겨야 돼요 그 장소로. 예. 그러니까 뭐 몇 시간 그냥 계시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이라는 위치는. 예. 그렇게까지 했던 자들 그리고 아침에 보니까 다 아크로비스타로 뺐던 사람들 예. 이 자들이 지금 170시간을 전임 대통령한테 그렇게 했던 자들이 170시간을 노비 부리듯이 산노비 부리듯이 이렇게 해서 노동을 갈취했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는 이제 말을 조금 아꼈는데 예. 제가 보기에는 정말 부글부글 하시죠. 부글부글 정도가 아니고 정말 네. 분노가 치밀어서 예. 아니, 사실 인간 이하의 것들이죠. 이 네. 정도의 상황이면 양심도 없고 뭐도 없고 인간 취급을 할 수도 없는 인간들이어 가지고 그 얘기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그 JTBC 오늘 단독 보도인데 야, 저 진짜 이거 보고 참 지금 제가 뭐 인간 이하의 것들이라고 했는데 이제 뭐 제가 오마이 TV에서는 이거보다 더 험한 말을 쓰진 않는데 딴 데 가서는 사실 동물보다도 못한 것들이라고 얘기하고 다닙니다. 아니 벌레만도 못하다 이런 표현하는데 자 봅시다. JTBC가 외곽 경비를 하면서 윤석열 부부를 지켜본 5호 경비단 출신 장병들 인터뷰했는데 대통령 체포영장 저지하라고 체육관에 임시 막사를 짓고 43일을 버티게 했습니다. 아 진짜 막 피가 끓어요. 자 이거는 더 어이가 없어요. 김건희가 기갑 차량을 몰아보고 싶다고 했어요. 결국 옆에 타고 드라이브를 점점점. 취임 1주년 때 대통령 차 지나갈 때 도열해서 박수 치라는 계획도 있었어요. 근데 55 경비단 출신 장병들이 사실은 이렇게 도열해가지고 박수 치는 거 하러 여기 온 사람들도 아니고요. 그리고 더 어이없는 거는 왜 대통령 부인이 김건희가 기갑 차량을 몰아봅니까? 진짜 이거 죄송한데 미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윤석열이라는 자가 입버릇처럼 자유민주주의를 얘기를 하면서 전임 정권이 문재인 정권을 독재니 무슨 뭐 전체주의니 무슨 뭐 이런 얘기를 막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런 행태가 전형적으로 전체주의 권위주의 국가에 있는 행태예요. 아니 진짜 후진국사래요 저런 건. 군이 윤석열 개인을 위해서 김건희 개인을 위해서 있는 조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참나. 군은 자기가 임무를 받은 그대로 제복을 입은 시민으로서 자기 의무를 다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일 뿐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하는 의무대로 하고 있는 그 상태를 존중하고 지켜줘야죠. 예. 본인들이 불법적인 행위를 감행하면서 군을 지금 동원해가지고 그 불법적인 행위를 뒷받침하게 하기 위해서 이 지금 의무 복무하는 사람들인데 예. 체육관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44일 버티게 하고 기갑 차량도 자기 임무여서 그 사람들이 몰고 있는 것이지 자기가 사가지고 난 오늘 기갑 차량 한 대 샀어 이러면서 막 몰고 다니는 게 지금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손을 들고 나 좀 태워줘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기갑 차량은 임무인데 거기 끼어들어가지고 그거를 내가 몰아보면 안 되냐라고 생각하는 전혀 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그러한 개념이 없는 것이고 자유민주주의란 법치, 적법 절차 그리고 거기에 근거한 예를 들면 시민의 기본권을 지켜주는 뭐 이러한 거다라고 떠들고 다녔잖아요. 본인이 윤석열이라는 분이. 네. 전혀 그거에 대한 내면화가 전혀 안 돼 있는 분이 어떻게 이런 것들을 하고 다녔는가 그런 말들을 하고 다녔는가 참 가증스러운 그러한 일이었다.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이거 저기 겁니다. 수방사 예하 부대로 제가 알고 있고요. 55 경비단이. 그리고 참 근데 저는 다른 거보다
진짜 황당한 게 기갑차를 몰겠다고 하는 아니 그런 생각을 아니 참 이게 할 말이 없네요. 아니 이거는 너무 부끄러운 일 아니고 나라 망신 아닙니까 대변인님? 나라 망신 수준을 넘어섰고 야 진짜 가관이네요. 예, 대한민국 전체가 자기를 위해서 그 복무해야 될 노비로 생각한 거죠. 야 예, 상황마마를 넘어서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자기 발밑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다. 좀 저렇게 보입니다. 그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꼭 네, 해야 네, 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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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이 예, 예. 있는데 말 못해서 예.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예. 그 예산은 이제 집행하고 나서 이제 환수를 잘못하면 환수를 해야 되긴 하지만 예.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이미 벌어진 일을 다시 이제 정비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리잖아요. 예. 그래서 사전에 그렇게 국민의 혈세가 쓰이지 않도록 그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그것을 방지를 해야 되는 게 예.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은. 근데 김성훈한테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 아까 특활비 82억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또 다른 120억이 있어요. 예? 전직 오. 대통령의 경호 시설을 설치하는 데 쓰는 비용 120억이 또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키로비스타에 이제 경호 인력들이 가게 되는데 경호 공간을 마련하는 그 그렇습니다. 예산이죠? 이제 네. 방호 인력까지 해서 한 50명에서 60명 정도 가는데 예. 그분들이 이제 근무할 수 있는 공간 물리적인 공간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이제 시설도 필요하고 장비도 필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것을 위해서 120억이 편성돼 있어요. 예. 그런데 그것을 지금 김성훈이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예. 근데 절대 그렇게 돼서는 안 될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전직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경호 시설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을 써서 경호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죠. 예. 근데 지금 누가 봐도 아크로비스타로 가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이제 수사가 진행되면서 네. 신병 처리, 그러니까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잖아요, 둘 다. 예. 예. 그러면 경호 시설이 누구를 위한 경호 시설이겠어요? 그러네요. 뭐 반려견 반려견 쓰는 건가? 11마리를 위한 경호 시설이 필요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임시적인 시설을 설치해야 되는데 항구적인 설치를 하고자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서 네. 150억을 펑펑 쓰고 그 과정 속에서 거기에 묻어가지고 윤석열을 위한 완전 개인적인 비용까지 다 같이 쓸 개연성이 좀 있거든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음. 아니 경호는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바깥에 있을 수는 없고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경호는 경호 사무실로 운영할 수 있는 버스가 있습니다. 그래요? 예. 소위 말해서 CP 버스라고 해서 경호 CP 버스라고 해서요. 예. 그 CP 버스가 있고 거기 공간을 통해서 예. 충분히 경호 활동을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고 예. 그 임시적으로는 그렇게 계속 하다가 예. 구속이나 이런 게 되고 나면 이제 경호를 할 이유가 없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버스를 운영하고 나면 더 이상의 비용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말하는 120억 이걸 쓸 이유가 없는 겁니다.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구적으로 고정적인 이 경호시설을 설치한다고 해가지고 김성훈이 펑펑 돈을 쓸 가능성이 매우 크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는 그걸 계속 감시해야 된다 생각하고 예. 그걸 저희들이 끝까지 추적하려고 합니다. 예. 가령 더 사례를 말씀드리면 최상목 권한대행 시절에 예. 그 최상목에도 그 경호가 붙어야 되니까 그렇죠. 권한대행에서 경호 붙어야 되는데 언제까지 권한 대행을 할지 모르니까. 할지 모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고정적인 경호 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 차량으로 했습니다. 예, 경호는 그래요? 차량에서 그 사무실을 운영할 수 있는 예. 장비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그런 방식으로 해서 그 국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예. 저희들이 계속 그 감시할 예정입니다. 예.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불필요하게 예산 낭비할 것 없이 그 CP 버스를 네, 이제 예. 운영하는 것이 더 합당해 보이고 그런 것도 잘 감시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참 뭐 지금 댓글 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충격 받으신 분들도 많고 예산 관련돼서도 감시가 필요하다라고 의견 주신 분들 많으신데요. 조국혁신당과 또 민주당에서 이제 야권이 하는 것은 어쨌든 견제의 역할이 또 중요하니까 끝까지 주시해서 국민들의 세금이 허투루 쓰이진 않았으면 좋겠고 뭐 언제 또
무상급식을 먹을지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예. 쇠빙선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런 게 바로 쇠빙선의 역할입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경고를 하고 절대 못하게 하는 것, 예. 그것들이 이번 주 내내 했었는데요. 제가 월요일 날 예. 논평을 내서 퇴거하려면 기본적으로 전제 조건을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예. 같이 나갈 경호관, 그 경호 책임자도 지정은 안 돼 있고 30명 가량의 경호관 인사명령도 안 내려져 있다. 예. 그래서 월요일 날 너네들 고의 지원하고 있다라고 제가 계속 시쳇말로 조졌어요. 네, 예, 네, 네. 비판을 해가지고 그랬더니 그 다음 날 막 인사이동하면서 인사이동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해가지고 예. 수요일 날 결정이 나고 그래서 네. 내일 만약에 나가게 되면 그렇게 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자기네들이 어떤 문제가 계속 벌써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은 저희들이 미리미리 그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경고해가지고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주목해야 할 윤석열 정부 인물은이라는 투표를 했는데 1,200분이 투표해 주셨습니다. 이채 양명주에서 계엄까지 모두 주목해야 된다. 46%. 안 끼는 곳이 없는 김주현 민정수석 26%, 한덕수 21%, 박성재 5%. 투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뭐 지금 이제 분노해 주시는 분들 중에는 옆에 타고 드라이브를 해줬다라는 5호 경비단 소속 장병들은 무슨 죄냐 이제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기사 잘 뜯어보시면은요 이게 드라이브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김건희한테 이 기갑 차량이 어떤 메커니즘으로 움직이는지 옆에서 설명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를 매뉴얼 같은 거를 외워서 설명해 주라고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참 알면 알수록 그분들이 자괴감을 느끼고 내가 이런 거 하려고 여기 들어왔나 싶은 생각이 들었지 않겠어요? 전역한 소속 과거의 5호 경비단 소속이었던 전역한 분에게 취재를 해서 이 내용이 튀어나왔다고 합니다. 뭐 이것만 있을까요? 이걸로 끝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요. 예, 더 주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요일 순서였고요. 두 분과 네. 오늘 이 시간 긴 시간 함께 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리고 조국혁신당 윤재관 대변인 그리고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이 시간 함께 했습니다. 저는 내일 밤 10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